자, 먼저 여러 가지로 김정숙을 바짝 쪼으니까 문 쪽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두려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윤을 불러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말만 덕담을 하고 실제로는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여전히 엿먹이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문하고 윤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서 반려견, 반려묘, 개 이름이 양쪽 다 털이 다 똑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참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처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협조하겠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전 계획과 면밀히 살펴라는 부분을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주겠다라기보다 안 해주겠다라는 쪽으로 방점이 더 깊이 찍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이기도 해요. 인수위는 협조에 방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실사 뒤에 예산 계획을 잘 짜면 예산을 낼 수 있다 요렇게 말을 하고 취임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40일 정도 시간을 단축하게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의 안 해줬으면 취임하고 계획을 짤 뻔했는데 문의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계획을 짤 수 있어서 시간을 한 40일 단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무실 이전 작업의 경우에 1층은 어디, 2층은 어디 이런 걸 디테일하게 해야 계획이 나오고 또 이사가는 국방부와 합참은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것도 해야 계획이 나올 건데 그런 계획을 갖다가 문한테 요청해서 문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해주면 그것이 일이 시작되는 거다 이랬는데 해주려고 했더라면 문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략적으로 한 300억, 400억 정도 그 이상 나올 거니까 미리 예비비를 책정해서 두고 나중에 세밀한 계획이 나와서 진행이 될 때 여기서 찾아가라 하든지 아니면 국방부나 저 합참의 이사비를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 리모델링 비용이나 관저 신축은 또 추가로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추경 문제나 공공인사 문제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청와대 윤문 해동은 김정숙 옷 문제 등으로 분위기가 심상찮아지니까 한번 김을 빼기 위한 용도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쌍방 간의 협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윤측이 지금 한번 이 주시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측이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 등을 갖다가 굉장히 비판하면서 국고 손실죄로 여러 사람 집어넣었죠. 국정원장들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그러면 자기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고 가족 생활비는 대통령 봉급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이 특수활동비를 당연히 100%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김정숙의 옷값이 거기서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개인적으로는 특수활동비로는 안 사고 개인적으로 사비로도 안 사고 제3의 어떤 통로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김정숙의 옷값 문제는 윤 정권이 이 문제를 짚어서 문측을 길을 들이고 정권 초장부터 서로 관계 정립을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그래서 꺼낸 거라면 윤 정권부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 내지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겠다 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그것이 그냥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특수활동비는 폐지하고 특수활동비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 뭐 수사비나 뭐나 하면 영수증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국가 안보나 간첩 잡는 일이라든지 어떤 대규모 공작을 해야 될 일 때문에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는 공작비라 해서 국회에 정부위원들한테 보여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되 그 외의 부분은 다 공개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특수활동비라는 목적의 이 예산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윤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 김정숙의 옷값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도덕적으로 시비를 걸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이것이 범죄적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윤 정권은 인수위 예산부터 공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슈퍼리치 돈이 아주 많은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으로 월 75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간사는 400만 원씩을 받고 인수위원들은 350만 원 안팎 받고 또 이 인수위원 밑에 있는 인수위 직원들은 소속기관이 있는 사람은 지기관에서 월급을 받고 소속기관이 없는 사람은 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전문위원에게는 150만 원, 실무위원에게는 130만 원. 과거의 이야기예요. 사무직원에는 100만 원 규모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지금은 한 200만 원씩을 주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새 당선인처럼 인수위에 지출되는 돈까지도 공개를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자, 이런 것이 추정된다고 기사화가 나오면요.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750만 원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7,500을 쓰든 어떻게 해주고 있다를 다 공개를 해야 그게 습관이 들어야 나중에 정권도 그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거지. 권위적으로 그거 얼마까지 쓰는 거를 너네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월급은 얼마 받고 대통령이 쓰는 업무 추진비는 얼마고 판공비는 얼마고 내역은 어떻다라고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 가족의 생활비는 대통령 월급에서 지출한다. 미국이나 선진국에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청와대 들어가서 살면서 정부 예산이 그냥 내 돈이고 있는 동안에 쓰고 가자 하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장 가면 전부 인테리어를 관저에 새로 하고 텔레비도 새로 사고 숟가락까지 바꾸고 나갈 때 들고 나가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가 맑지 못하니까 밑에도 맑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김정숙의 옷값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새 정권부터 지금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그렇게 안 할 때는 내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김정숙의 옷값을 가지고 사사시 털어서 옷이 어디서 온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도 나중에 대충 그런 비리를 똑같이 저지르게 될 건데 그런데 너무 김정숙의 옷 문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지는 말자. 망신만 줘서 협조하지 않는 문가리가 우리한테 협조하는 선에서 옷 문제는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더티하고 질이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하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